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자료는요, 서울 회생법원의 실제 파산 사건 기록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름이나 사건 번호 같은 건 다 익명으로 처리했어요. 이게 법원 문서라고 하면 왠지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죠. 용어도 낯설고. 근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사람의 삶,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 같은 게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기록을 통해서 이 개인 파산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그 뒤에 숨겨진 어려움은 뭔지 좀 생생하게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분이죠. 채무자. 채무자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좀 짚어보죠. 보고서를 보니까 45세 여성이시고, 네, 맞습니다. 45세 여성이시고 과거에 이혼 경험이 있으세요. 그리고 현재 중학생 아들을 혼자 키우고 계신 상황입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계시군요. 직업은 혹시? 현재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파산까지 오게 되신 건지 그 배경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하죠. 이분이 과거에 건설업 쪽 경력이 좀 있으셨어요. 건설업이요. 네. 그걸 바탕으로 개인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셨습니다. 상호는 저희가 비실명 처리했고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사업이 생각처럼 잘 안 풀렸던 것 같아요. 사업이 어려워졌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들도 있었을까요? 보고서를 좀 분석해 보면요. 딱 사업 실패 하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복합적인데요. 2022년 1월 그 즈음부터 여러 어려움이 막 겹치기 시작한 걸로 보여요. 여러 어려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단 사업 부진으로 수입은 줄어들었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대출이자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었고 또 기본적인 생활비 지출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던 거죠. 수입은 주는데 나갈 돈은 점점 많아지는 정말 힘든 상황이네요. 네, 맞아요.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소위 말하는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결국 그해 8월에는 운영하던 사업장도 문을 닫게 되셨고요. 2022년 8월에요. 정말 여러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친 거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빚은 어느 정도 규모였나요? 총 채무액이 잠깐만요. 여기 자료를 보면 1억 3천만 원을 조금 넘습니다. 정확히는 1억 3,139만 원이네요. 1억 3천. 와, 적은 돈이 아닌데 채권자는 한 곳인가요? 아니면 여러 곳? 채권자는 롯데캐피털을 포함해서 여러 곳인데요. 기록상으로는 그냥 한 건으로 묶여서 표기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1억 3천이라는 빚, 이게 다 어디에 사용된 건가요? 아까 사업자금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사용 내역을 좀 보면요. 단순히 사업자금만은 아니에요. 생활비로 쓰인 부분도 꽤 되고요. 또 기존에 있던 다른 빚을 갚기 위한 뭐랄까 돌려막기 같은 거죠. 그런 자금도 있었고 물론 사업자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사업자금, 여러 목적이 정말 다 섞여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파산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복합적인 상황인 거죠. 뭐랄까 여러 개의 공을 동시에 저글링하다가 결국 다 놓쳐버린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이해가 되네요. 근데 빚이 이렇게 1억 3천이나 되는데 혹시 갚을 만한 재산은 좀 남아 있었나요? 안타깝게도 거의 없었습니다.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는 보험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 그게 약 30만 원 정도? 그게 전부였어요. 30만 원이요? 1억 3천 빚에 재산은 30만 원? 네, 근데 이 30만 원이라는 금액은 법적으로도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해요. 압류 금지 재산이요? 그건 뭔가요? 말 그대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라는 건데요. 채무자가 진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법으로 보호하는 최소한의 자산이에요. 정말 최소한의 생계 유지비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돈으로는 빚을 갚는 게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죠. 와, 빚은 1억이 넘는데 수중에 가진 돈은 30만 원뿐이라니 진짜 막막한 상황이네요, 정말. 이런 경우면 사실 법원 절차를 진행하는 그 비용 자체도 부담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파산 관제인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법원이 선임해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이 절차를 관리하는 전문가, 이 관제인은 어떤 의견을 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 파산관제인의 의견이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핵심 중 하나인데요.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상반되는 두 가지 의견을 동시에 제시했어요. 상반되는 의견이요? 어떤 거죠?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자에게 파산 절차 진행 비용조차 없으니까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좀 무의미하다, 실익이 없다. 이런 판단 아래 절차를 그냥 종결하자. 이걸 파산 폐지라고 하거든요. 이 파산 폐지 의견을 냈습니다. 아,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그냥 절차를 끝내자는 거군요.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니까요. 근데 다른 의견도 있다고요. 그건 뭔가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속행 신청 의견도 같이 냈어요. 속행 신청? 그건 계속 진행하자는 거 아닌가요? 왜죠? 네, 맞아요.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파산 선고 사실을 아직 전달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법적으로는 모든 채권자에게 이 파산 선고 사실을 알려야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이게 완료되어야 해요. 아하, 모든 채권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군요. 그렇죠. 근데 아직 못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주소지를 다시 확인해서 서류를 보내는 이런 송달 절차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절차는 계속 진행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었어요. 와, 이게 좀 복잡하네요. 한쪽에서는 현실적으로 돈 없으니 끝내자. 다른 한쪽에서는 법적 절차는 다 마무리해야 하니까 계속 가자. 네, 약간 효율성과 어떤 절차적인 공정성 사이에서 좀 균형을 맞추려는 그런 고민이 보이는 부분이죠. 네, 그렇군요.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했을 면책, 그러니까 빚을 창간받는 거잖아요. 이 면책에 대해서는 관제인이 어떤 의견을 냈나요? 좀 희망이 있었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긍정적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파산 관제인이 보기에 이 채무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면책 불허가 사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재산을 고의로 숨겼다거나 아니면 낭비가 너무 심했다거나 그런 특별한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에게는 그런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거죠. 아, 다행이네요. 네. 따라서 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에서 면책 허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면책 허가 의견이군요. 그럼 채권자들은 혹시 이의 제기 안 했나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사업 실패와 또 생활고라는 어떻게 보면 이중고 속에서 법원의 문을 두드린 한 개인의 사례를 쭉 따라가 봤는데요. 면책이라는 어떤 희망의 빛이 보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모든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그 절차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직 절차적으로는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죠. 송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요. 이 사례를 보면 참 개인의 파산이라는 게 단순히 그 사람의 능력 부족이나 잘못된 선택, 그 결과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점에 공감합니다. 그렇죠. 사업 환경이 갑자기 변한다거나 예상치 못한 가계 지출이 확 늘어난다거나 이런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면책 제도라는 게 이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정말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패를 겪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회적 지원망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업 실패와 같은 그런 불가피한 위험 부담을 개인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